안녕하세요. 평소에 사연을 즐겨 듣다가 저도 용기를 내서 보내봅니다. 저는 올해로 31살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으로 보내는 이야기는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를 다녀오고 자취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당연히 자취를 했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여유롭지 않은 가정 형편상 조금 오래된 2층 다세대 주택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1층은 주인집이 살고 있었고 2층에는 방이 3개, 화장실과 부엌 이렇게 된 구조인데 방세를 내고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써야 하는 게 조금 힘들긴 했지만 공동구역은 주인 아주머니께서 매일 올라와 청소를 해주시는 덕분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월세가 다른 원룸에 비해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2층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총 3명의 남자였는데 다들 어찌나 바쁘게 사는지 공동구역에서도 그닥 마주치는 일이 없었고 다들 조용한 데다 어쩌다 마주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꾸벅 인사만 하고 지나쳤기 때문에 이름은커녕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다만 주인집 아줌마도 사실 위층에 사람이 없을 때만 올라와서 청소를 하시느냐? 별로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주인집 아줌마만큼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쉽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건 그날은 정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너무 습하고 더워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미친 더운 날이었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는 천천히 걸어도 15분이면 도착했기 때문에 오전에 살짝 날씨가 흐렸지만 우산은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부터 본격적으로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더니 결국 제가 학교 끝나고 집으로 걸어가는 와중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열심히 집으로 뛰었지만 거세게 내리는 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젖어버리고 말았어요.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샤워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2층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티셔츠를 벗었는데 화장실에 누군가 씻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랑 같이 2층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학생이 아니고 회사를 다니는지 낮 시간에 집에 있는 일이 드물었는데 누군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화장실 앞에 벗어놓은 옷이 쌓여 있었는데 대충 보니까 여자 옷 같더라고요. 아래층 주인집 아줌마의 옷이구나 생각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의 주인 아주머니는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데 항상 다정하고 상냥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해줬기 때문에 평소에도 좋게 생각했었어요. 거기에 더불어 평소에는 가벼운 화장에 옷차림도 편하게 하고 다녔는데 여름이라 그런지 딱 붙는 민소매 티셔츠에 짧은 추리닝 반바지를 자주 입었습니다. 그날도 화장실 바로 앞에
그 옷이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저는 당시에 군대를 다녀오고부터 계속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외로워하던 중이었어요. 아줌마의 옷을 들고 살짝 냄새만 맡아보려고 했습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약간의 비릿한 땀 냄새와 평소 아줌마가 지나갈 때마다 은은하게 나던 화장품 냄새가 너무나도 좋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요 부위를 가리는 제 손바닥만한 천 쪼가리를 발견하고는 저는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결국 제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제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아줌마가 목욕을 다 끝냈는지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줌마가 혼잣말을 하면서 무언가를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혹시라도 들킬까봐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한 5분쯤 지나서 아줌마가 제 방문을 노크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없는 척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줌마는 다른 방도 노크를 해보더니 아무도 반응하지 않자 그냥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방문에 귀를 바싹 대고 아줌마가 내려가는 발소리를 확인하고는 주머니에서 그걸 꺼내 본격적으로 감상하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샤워를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샤워를 하고 제 방에 들어와 누워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비를 맞아서 피곤했는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일어나 보니 주인집 아줌마가 저를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더니 아줌마는 일단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제 방으로 들어와서 침대에 걸쳐 앉았습니다. 아줌마의 옷을 침대 베개 밑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저는 2배로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줌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이 제 얼굴을 쳐다보다가 제가 그거 가져갔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아니라고 발뺌을 하긴 했는데 아줌마는 믿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괜찮으니 말해보라며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날 집안에 아줌마와 나뿐이었고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베개 밑에 숨겨놓았던 아줌마의 옷을 꺼내주었습니다. 아줌마는 한숨을 푹 쉬더니 총각같이 멀쩡한 사람이 왜 아줌마 걸 가져가냐고 저한테 되려 뭐라고 하며 주머니에 그것들을 넣더라고요. 저는 너무 민망하고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혹시라도 주인 남자가 알게 되거나 집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라도 할 것 같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주변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서 이제라도 무릎 꿇고 싹싹 빌게라도 해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주머니께서 저 겁먹으라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풀리면서 눈물도 차올랐습니다. 아줌마가 안아주고 등을 쓸어줘서 간신히 진정하고 눈물도 멈췄습니다. 아줌마는 나이도 훨씬 많은 자기가 왜 좋냐고 말하면서 마냥 싫지는 않았는지 입은 싱글싱글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아줌마가 제일 이쁘다고, 제 또래 여자아이들은 여자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갑자기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지만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일이라서 저도 눈을 감고 적극적으로 아줌마를 받아들였어요. 한참 동안의 입맞춤이 끝나고 아줌마는 얼굴까지 빨개져서 오는 일은 잊어버리라고 말하며 제 방에서 나갔지만 어떻게 제가 그 일을 잊겠습니까? 그 집에서 거의 2년 동안 살았었는데 그 뒤로 아줌마와 낮에 아무도 없으면 제 방에서 만나는 게 서로 간의 약속이 되었어요. 아줌마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누구보다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줌마와 정말 즐겁게 보내다가 그 집 계약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제게도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 꼭 와보고 싶다 해서 한 번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2층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아줌마와 저희 둘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몰래 왔다가 가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너무 놀랐었습니다. 아줌마는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듯이 여자친구냐면서 재미있게 놀다 가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찝찝했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아줌마가 제 방에 놀러 오는 일은 없었고 저도 2달쯤 남은 집 계약이 끝나자마자 다른 방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아줌마와는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고 그때 만난 여자친구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어지게 됐어요. 요즘도 가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여름날엔 그날의 기억과 아줌마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경험이지만 제 젊은 날의 몇 안 되는 즐거운 추억이라서 잊어버리고 싶지가 않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썰주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덜컥 임신을 하는 바람에 결혼을 서둘러 했었어요. 물론 정말 좋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부가 되었고 어느덧 10년이 지났네요.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집안도 좋았고 그도 탄탄대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좋은 사업 계획이 있다며 지방에 미팅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성공해야 하는 계약건이라면서 사전에 예약했던 가족사진 촬영과 같은 날이라 미안하다고 촬영일을 다음으로 미뤄야겠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알겠으니 걱정 말라며 그에게 필요한 짐을 챙겼습니다. 급하게 바뀐 일정에 남편도 정신이 없던지 중요한 서류를 빼먹을 뻔하더군요.
부랴부랴 짐을 다 챙기고 그렇게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었어요. 남편은 많이 급했던 모양인지 내려가는 고속도로에서 엄청난 과속으로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며 앞서 나가려다 결국 큰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만 같았어요. 성인이 되자마자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로 생활하던 제가 남편 없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저도 남편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제게 하나뿐인 딸을 위해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의 재산과 사망보험금 그리고 시댁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작은 건물을 하나 마련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월세라도 받아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희 집은 3층이었고 2층에는 새 가구, 1층에는 가게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생활해야 했던 제게는 정말 너무나 다행이었어요. 덕분에 제 딸은 잘 자라서 지금은 대학에 다니며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층에 제가 혼자 살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딸이 쓰던 방을 정리하던 중에 그냥 문을 살짝 잡아당겼을 뿐인데 손잡이가 빠져버렸어요. 딸아이가 손잡이가 망가졌다고 몇 번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거든요. 그때 마침 아래층에 사는 총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총각인데 가끔씩 반찬을 나눠주거나 종종 얘기를 나누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니 이 정도는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을 할 겸 2층으로 내려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곧 총각이 나왔는데 금방 씻고 나온 모양인지 바지만 입은 채로 머리를 살짝 털고 있더라고요. 늘 몸이 탄탄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공사 현장에서 고된 노동으로 다져진 잔 근육이 너무 섹시했어요. 저도 모르게 대놓고 쳐다봤는지 총각이 능글맞게 웃으며 사모님, 제 몸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정말 창피해서 얼굴이 터질 것 같이 달아올랐어요. 뒤늦게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하자 총각이 제 손에 들린 손잡이를 보고는 손잡이가 빠져서 오신 거냐며 도와주겠다며 옷도 입지 않은 채 그대로 집을 나섰어요. 3층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어찌나 의식이 되던지 제 달아오른 얼굴은 식을 줄 몰랐어요. 그렇게 3층으로 올라와 딸이 없는 혼자 사는 집에 총각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총각이 수리하기 쉽게끔 미리 찾아놨던 연장 도구 세트를 꺼내자 또 능글맞게 웃으며 세트 손잡이가 아닌 글쎄 제 손을 잡으며 슬쩍 쓰다듬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급하게 손을 뺐지만 총각의 거친 손을 계속 잡고 싶었어요. 아랫집 총각이 위통을 벗고 아줌마 혼자 사는 집에서 손잡이를 달아주고 있다니. 총각은 연장을 이리저리 만지며 손잡이를 고치는데 그럴 때마다 그의 팔뚝에 요동치는 근육이 너무 섹시해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그의 옆에서 계속 쳐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총각의 팔뚝을 덥석 잡아버렸습니다.
정말 단단했습니다. 저 아래도 이렇게 단단할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손잡이를 고치던 총각이 또 씩 웃더니 다 고쳤다며 팔뚝을 잡았던 제 손을 잡아 그 손잡이를 잡게 하더라고요. 손잡이는 정말 말끔히 고쳐졌더라고요. 방문이 제대로 닫히는지 확인하며 손잡이를 잡고 있던 저를 뒤에서 힘껏 안아버렸어요. 뒤에서 느껴지는 아랫집 총각은 정말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정적으로 키스하고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그렇게 아랫집 총각은 제 집에 수시로 들락날락 거렸어요. 제 방은 물론 거실, 딸의 방, 다락방, 그리고 베란다까지 아랫집 총각의 체력은 대단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도 절대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들 정도였죠. 그렇게 멈출 줄 모르던 아랫집 총각이 바쁘다며 서서히 찾아오는 날이 잦아들었어요.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하고 촉이 왔었습니다. 몸 정도 정이라고 정이 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깊은 관계는 아니었기에 저도 서서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 계약이 만료가 되어 아랫집 총각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기 전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랫집 총각의 집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새를 들어와 살고 있지만 종종 식을 줄 몰랐던 아랫집 총각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썰주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연 제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썰주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재수를 하게 된 불운의 재수생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서도 많이 속상하셨는지 괜찮다고 위로를 해주시면서 1년 동안 아낌없이 지원해 줄 테니 재수를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한 번 더 도전을 하기로 결정했고 부모님의 지원으로 좋은 과외 선생님을 구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아시는 분이 딸인데 소위 말하는 그 좋은 대학에 다니면서 과외 경험도 많다길래 군소리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잘 집중이 되지 않길래 부모님께서 근처에 자취방을 구해주셨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길래 뭐지? 내가 언제 배달 음식을 시켰었나? 싶어서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엄청 귀여운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제 어깨까지 오는 아담한 키에 긴 갈색 머리였고 흰 티에 딱 붙는 청치마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풍겨오는 향수향에 정말 아찔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여자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오늘 과외를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그날이 과외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허겁지겁 그녀를 제 자취방으로 들였습니다. 편히 앉으라고 의자를 빼드렸는데
그녀가 헛기침을 하면서 제 밑을 슬쩍 보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봤더니 제가 속옷만 입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집에 편히 있으면서 공부만 하다 보니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게 습관이 돼서 몰랐었어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위로 추리닝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과외가 시작됐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 만에 여자를 직접 만나는 건지, 그것도 제 이상형이랑 이렇게 비슷한 여자라니 마음이 설레어서 도통 과외에 집중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문제에 관련된 질문이 아닌 그녀에게 관련된 질문만 하고 있었어요. 남친은 있는지, 몇 살인지, 뭐 이런 것들만 저도 모르게 계속 묻자 그녀는 집중 못하는 제가 웃겼던지 슬쩍 웃으면서 다시 문제에 집중해 달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천사같이 이뻤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과외가 끝나고 그녀를 내보냈는데 방 안에 있는 그녀의 향수 냄새에 도저히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스스로 얼마나 달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는 공부고 뭐고 다 뒤로 젖히고 그녀의 인스타나 카톡 프사만 매번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마침 그녀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 녀석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 여자를 알고 있냐면서 물으니까 그 친구는 오히려 저한테 우리 과탑 여신을 너가 어떻게 아냐면서 되묻더라고요. 과탑 여신이라니. 그녀의 외모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만 했지만 그럴수록 저한테서 멀어지는 느낌만 들어서 우울하더라고요. 그 잘난 대학에 다니면서 과탑의 여신이라니. 제 스스로가 패배자인 것만 같아서 술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주말에 술이나 한잔하자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집중이 되지도 않는 문제집을 풀면서 매일매일 그녀의 인스타를 확인하다 보니 그 약속한 주말이 되었고 그 녀석이 다니고 있는 대학 근처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학 근처고 주말이다 보니 술집에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자리를 잡고 술을 마시는데 그 녀석이 자기도 요즘 썸 타는 동기가 있다면서 신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냥 성적 맞춰서 아무 대학이나 가버릴 걸 괜히 재수했나 싶더라고요. 그 녀석이 그 썸녀 사진을 보여주는데 썸녀도 귀여웠지만 제 과외를 해주는 그녀가 훨씬 이뻤습니다. 그놈이 계속 썸녀 얘기를 하자 저도 그녀가 보고 싶어서 또 인스타를 들어갔는데 그녀가 스토리를 올렸더라고요. 그 스토리를 확인해보니 클럽에 가서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보인 그녀의 옷차림은 너무나 섹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 수 없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라며 그 스토리를 친구 녀석에게 보여줬어요. 그러자 그 녀석은 여기 바로 앞에 있는 클럽이라면서 이 주변 대학에 다니는 애들은 할인을 해줘서 자기 동기들하고도 몇 번 가봤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근처에 있다는 생각에 또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어서 급하게 남은 술을 마시고 그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재수를 하기로 마음 먹기 전에 친구들이랑 딱 한 번 클럽에 간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근데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지나갈 때마다 혹시 그녀는 아닌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친구놈은 이미 한 명 잡았는지 어느새부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전 허탕친 것 같아서 계단 뒤에서 잠깐 쉴까 싶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순간 무슨 슬로우 모션이라도 걸린 것처럼 그녀가 보였어요. 그녀는 인스타 스토리에서 봤던 것처럼 상의가 짧아 배꼽이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었고 완전 속옷처럼 짧은 핫팬츠를 입고 있었어요. 귀엽기만 했던 그녀가 이렇게 섹시할 수도 있다니 전 정말 코피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신나게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슬쩍 다가갔습니다. 저도 춤을 추는 척하면서 슬금슬금 그녀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몸을 밀착시켰어요. 상의가 짧아서 그녀의 맨살이 제 손에 닿는데 정말 짜릿했습니다. 그녀는 제 스킨십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추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더 허리를 꽉 안아버리자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팔을 올려 제 목을 쓰다듬더라고요. 그녀의 손길에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꽉 안은 채 춤을 췄어요. 그러다가 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녀의 턱을 잡아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는 제 키스에 몸을 돌려 그냥 저를 안아버리면서 더 강렬히 키스를 퍼붓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마주보면서 서로를 안고 미친 듯이 키스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서로 눈이 마주치긴 했는데 아마도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대로 데리고 밖으로 나갈까 키스를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그녀의 팔을 잡아 당기더라고요. 서로 집중하면서 키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지 싶었어요. 알고 보니 그녀의 친구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녀는 그녀의 친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렇게 정열적으로 키스를 했다니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밤이었어요. 결국 저도 친구와 함께 클럽을 나왔고 첫 차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해가 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도 흥분해서 그런 건지 쉽게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와의 키스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하느냐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그녀가 제 자취방에 와서 또 과외를 한다는 생각에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그녀를 만나면 그때 그 클럽에서 키스했던 남자가 저였다는 사실을 밝혀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말아야 하나요? 만약 밝힌다면 그 후에도 그녀는 계속 과외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님 불편해할까요? 그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부가 손에 잡히질 않아요. 제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썰주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연 제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